말씀드린 이 유리기판과 실리콘 포토닉스와 삼성전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재료로서 상승 모멘텀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시기에서 준비만 잘 해놓으면 향후 엄청난 상승까지도 저는 감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드디어 관세 관련된 긍정적인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유예가 됐고요. 다만 이런 중국을 대상으로는 이제 관세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대 낙폭을 메꿔주고 우리가 새롭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담아야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시기에서 과하게 빠져있는 종목들을 찾아라. 자, 과하게 찾는 그 방법이 뭐느냐? 결국은 과하게 빠졌다라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왔거나 아니면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 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가 되겠죠. 어쨌든 4월달 첫 번째 대박주는 삼성 인수와 연관되어 있는 대박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을 상승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장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반기에 우리가 유리기판이 나오게 되죠. 자, 유리기판이 나오면서 세상에 이제 유리기판을 통한 신기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주목을 해라. 자, 그래서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유리기판 그리고 그 이후에 넥스트를 생각할 수 있는 향후 밸류에이션 값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 종목을 그 주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무섭게 오를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주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관세 상황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한국 25%, 중국 104% 이렇게 부과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한 5시간, 6시간 정도 지났나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10% 관세, 나머지는 유예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 국채 장기 채권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미국에 대한 성장성이 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 특히나 국채 시장을 보고 내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요 관세 관련된 걸 유예를 시킨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채가 결국은 시장의 안정세를 좀 가지고 온 아이러니한 좀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공포의 그 최고조에서 바닥이 좀 다져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골드만삭스는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왜냐? 관세가 시행이 됐었거든요. 자, 근데 시행이 되고 나서 73분, 1시간 10분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구절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가 좀 다시 되면서 시장은 그냥 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로 협상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는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왜 이런 관세라는 카드를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 그냥 이거 가지고 협상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시행까지 시키고 나서 이거를 유예를 시켰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관세라는 카드로 경기 침체를 유발하려고 했어요. 물론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자,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바로 금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고 싶어 했는데, 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트럼프의 이득은 뭐냐면 결국 국채 금리를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4월 11일에. 자, 그리고 채권 매입을 또 가속화시켜야 돼요. 자, 채권 매입을 함으로써 싸게 사서 이걸로
비싸게 팔면서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금리 연장을 4월 11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이틀 정도 남아 있는데, 자, 금리가, 자, 그러면 관세를 유예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걸 트럼프가 바란다? 안 바래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분명 파월 의장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금리 인하해라. 근데 파월 의장이 싫다고 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을 해임시킨다는 이 요구안을 대법원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쇼일 수도 있어요. 관세처럼 요구만 해놓고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힘을 싣고 나서 본인들 국채를 연장을 시켜놓고 만기 연장시키고, 그리고 채권을 좀 더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파월의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이 요구안을 철폐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5월 초에 FOMC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FOMC 부근에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4월 말과 5월 초가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 벌써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얼마나 공격적으로 될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이냐.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은 하락폭의 일부를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4월 말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4월 말까지는 자, 요 안에서 흐름을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 하락폭을 메꿔주는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그려주는 이런 그림들이 4월 말과 5월 초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해제를 시켰고, 특히나 중국한테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상관이 없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 관세가 유예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카드를 쓸 거예요. 뭐 LNG 지원이라든지, LNG 선박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반도체 관련된 분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튀어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국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과 한국 증시의 방향성, 이게 결정되지 않는 한은 4월 말까지는 제한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이제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격적으로 잡는다기보다는 향후 시간을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상 끝에는 대박주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박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본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2월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많은 대박주들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2월 대박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영상에서 수익 실현 내지는 공부방에서 비중 축소시켜라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린, 시간이 지난 종목이다 보니까 요걸 따라 사세요의 개념이 아니라 이 녀석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추천주를 준다고, 대박주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인테크입니다. 2월 6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 자, 고가 기준으로 48%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2월 7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월 10일, 15일, 24일 50% 가까운 상승폭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2월 10일, 2월
13일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깊죠. 고가 기준 5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CXL 관련주로 네오셈 2월 11일에 소개를 드렸었는데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시그네틱스 여러분들한테 패키징 관련 기업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2월 17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당시에 비해서 2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한농화성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을 그 시기에 비해서 3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YC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폭 달성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를 하셔라 이렇게도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차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항상 꼭 방치시키시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가고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었던 에이징랜드, 엑시콘, 그리고 CIS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승률에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는 기업들, 이 세 기업들도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CIS도 주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현재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기업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맞이하게 될지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함께 영상에 소개드리는 기업도 차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주식 공부방 운영 중에 좀 있거든요. 주식 공부방에서는 소개드린 기업들 관련된 뉴스들, 정보들, 타점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방 참여 방법은 영상 중반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참여 가시는 방법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달은 마무리가 잘 됐고요. 3월달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더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이유 간단하겠지만 복습을 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HBM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HBM을 필두로 AI 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게 누구다? 바로 SK하이닉스였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TSMC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왜? SK하이닉스는 TC 본더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독점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HBM의 수요를 올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자, 그리고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TSMC 쪽이 독점했었던 이유 바로 뭐냐? 바로 실리콘 관통 전극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이 실리콘을 관통한다, 이 TSV라는 건데, HBM이 이 기판 위에 얇게 이렇게 디램을 여러 개 적층하는 거, 뭐 18단, 16단, 14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개를 쌓느냐를 의미를 하는 건데, 결국 위에 이렇게 판때기가 깔려 있으면 이게 바닥까지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디램들도. 근데 요거를 얇게 실리콘을 관통하는 전극을 꽂아서 이 하나의 패키징, 하나의 포장을 통해서 HBM이라는 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TSMC였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TSMC가 좋아서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거래를 했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미흡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칩인 CXL과 소캠 칩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퀄 테스트를 굉장히 높은 점수 92점 사실상 통과라는 점수를 줬고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TSMC 몸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컨택을 해서 지금 중은형 반도체 CXL과 소캠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당연히 싫죠. 중은형 반도체 한마디로 양산형 반도체를 만든다는데 얘네들이 성장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본인들의 캐파가 줄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스타트를 시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브로드컴을 견제하기 위해서, 브로드컴에 납품할 물량을 본인들이 어느 정도 뺏어오기 위해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이 물론 마벨이라는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 ASIC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구글, 테슬라, 메타, 뭐 아마존 더 있습니다. 점점점 빅테크들이 하나둘씩 이 주문형 반도체를 통해서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거 쓰면 너무 비싸니까 테슬라 칩을 만들고 구글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파트너사가 바로 브로드컴이고, 브로드컴의 1등 파트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희망편이고요. 실제로 이게 될 것이냐,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 이야기냐에 대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파운더리에서 TSMC를 다시 한번 추격할 거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서 쳐져 있었던 SK하이닉스를 추격하게 될 겁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분야 둘 다 2등이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 이게 둘 다 1등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말 안 드려도 얼마나 올라갈지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자, 이 유리기판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유리기판 올 하반기에 나오고 하반기서부터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진 다음에 2027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소캠 칩이라든지 이제 본인들의 CXL 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2의 HBM에서 이제 과거의 HBM의 SK하이닉스의 자리죠.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됐을 때 딱 맞았었던 TSMC에서 파운드리 생산을 했는데, 자, 삼성전자가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삼성전자한테 맞는 생산 시설, 파운드리 누구 거 씁니까? 삼성 거 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연스럽게 칩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 파운더리 쪽의 수준은 뒤따라서 올 겁니다. 자, TSMC가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이 만드는 칩을 TSMC에다가 생산을 맡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칩을 선점하기 위해서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가지고 왔다는 거. 자, 이게 왜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냥 발열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 LPKF라는 독일 반도체 글래스 기판 업체의 CEO의 말을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LPKF가 삼성전자의 파트너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와 함께 캠트로닉스와 함께 지금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제작을 하고 있는 CEO인데, 자, 인터포저와 코어 기판으로 구분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어 기판을 LPKF와 삼성전기와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인터포저를 삼성전자가 직접 합니다. 자, 이 유리기판 인터포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삼성전자가 직접 하느냐. 그리고 SKC에서 이제 만들어낼 유리기판 먼저 나오는데 얼마나 조급하길래, 사실 중요하니까 과속을 해서라도 지금 SK 쪽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직접 개발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가 직접 유리기판을 만든다는 거랑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삼성전자는 직접 만든다 그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결국은 바로 TSMC를 추월하기 위해서입니다. SK하이닉스는 TSMC를 추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TSMC를 추월해야 됩니다. 자, 지금 TSMC를 1위로 만들어준 기술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실리콘 관통 전극입니다. 그 중에서도 COWOS라고 하는 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TSMC입니다. 자,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실리콘을 관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전력 효율이 굉장히 잘 뽑힌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기존에는 이게 실리콘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들어가는 인터포저가 요게 실리콘으로 돼 있어요. 이 막이 요게.
자, 근데 요거를 유리로 바꾸게 되면 이 인터포저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TSMC가 요 인터포저를 기판과 잘 연결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보면 유리기판 요겁니다. 유리기판을 보게 되면 인터포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유리 하나에서 퉁치는 거거든요. 그럼 뭘로 하냐면 요 유리기판 위에요, 얇게 이 판로를 그립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요 안에 막 이렇게 회로가 막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유리에 직접 새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유리 자체가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자, 실리콘은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서 직접적으로 기판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유리는 자체로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회로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유리기판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TSMC가 가지고 있었던 1위로 만들어준 기술이라고 했었던 이 CoWoS 기술이 어떻게 된다? 필요가 없어진다. 자, 완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유리기판에 한 번에 적용이 돼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유리기판은, 제가 뭐 SK하이닉스 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 유리기판 안에 본인들만의 기술력까지 접목을 시켜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로 TSMC와 SK하이닉스를 동반 추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기판, 무슨 기판 하나로 주가가 그렇게 올라? 굉장히 중요한 기판입니다. 그냥 기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판을 선점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느냐가 향후 몇 년의 삼성전자의 먹거리를 좌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근데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삼성전자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특히나 이 칩넷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까지 개발이 되면서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자, 유리기판이 개발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요거는 뭐 나중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전기가 잘 통한다 그랬죠. 자,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광반도체라고 하는 빛입니다. 자, 전기도 잘 통할 뿐더러 이 빛이 기판 자체, 유리 자체가 투명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빛이 잘 통해요. 자, 전기를 빛으로 대체하는 광반도체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력까지는 있었지만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바로 칩넷입니다. 자, 칩넷을 그림과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 자,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반도체에 하나만 탑재가 가능했는데, 자, 이걸 4등분해서 뭐 1번 반도체, 2번 반도체, 뭐 3번 반도체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이걸 하나의 반도체에 조립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칩넷이라고 하는 기술력인데, 이게 이제는 유리기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 광반도체용 칩넷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기술력을 납품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함께 광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 보이시는 것처럼 파운더리 차세대화까지도 이미 시동을 걸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광반도체 뭘로 가능해진다? 유리기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리기판은 누구 기술력? 삼성전자의 기술력. 자, 그러면 브로드컴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칩넷 기술력을 가지고 온다. 자, 이렇게 둘이 합치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광전자 반도체 함께 개발하는 요 삼성전자표 광반도체가 탄생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죠? 이 개발과 함께 삼성전자는 TSMC를 추격할 수 있게 되고 SK하이닉스를 추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나 여러 기업들과도 지금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브로드컴과의 협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정사실은 ASIC 시장은 삼성전자가 거의 독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TSMC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속도를 내서 SK하이닉스보다 더 먼저 상용화에 적용을 해서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하는 순간 결국 이제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에 떨어질 거고,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칩을 삼성전자에서 생산을 해야겠죠. 둘 다 1위 자리로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절호의 기회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실리콘 포토닉스를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 자, 발열을 없애는 기술입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집약이 들어가도 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출력에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유리기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 어쨌든 2027년을 목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개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향후 차세대 칩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CXL과 소캠 칩. 자,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기존에 있었던 병목 현상을 해결을 하고 출력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칩입니다. 자연스럽게 발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려면 유리기판이 필요한데 유리기판이 나오게 되고, 자, 유리기판에서 어떤 기술력?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적용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칩넷 기술력까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유리기판과 삼성전자 브로드컴과 함께하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가지고 차세대 칩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삼성전자가 지금 잡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말씀드린 이 유리기판과 실리콘 포토닉스와 삼성전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재료로서 상승 모멘텀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시기에서 준비만 잘 해놓으면 향후 엄청난 상승까지도 저는 감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의 대박주 공개할 시간이네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요거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공부방 1번 방은 정원수도 다 찾고요. 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퇴사를 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좀 두 번째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0분 넘게 계셨던 방 말고요, 이제 새롭게 개설한 방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지 한 번 말씀드렸나 두 번 말씀드렸나 했는데도 벌써 300분 넘는 분이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언제 또 정원이 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빠르게 좀 들어오시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가 뭔데 이런 방을 운영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 투자 자산 운용사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요,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요, 그냥 주먹구구식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도 불분명한 곳에 가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지금 정보의 바다 속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많이 혼동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검증되어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라고 인정한 방송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가셔야 올바른 투자와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4493-1316번 아래 연락처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든 제가 언제 나중에 유료방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점 가서도 제가 무료로 항상 입장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문자 메시지는 쌓아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3-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참여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새로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장마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좀 어떤 시장이 좀 예상이 되는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차익 실현 의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만 가지 종목들 정보를 던져놓고 그냥 오르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이거 올랐죠? 나 잘하죠? 이런 방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10-4493-1316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이 별로여서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방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말 잘못된 최근에 뭐 임창정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 떠드는 정보가 정말 일파만파 퍼져서 위험성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전문가한테 운영하는 요 방을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대박주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대박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인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 1등 파트너이고,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분야의 인수 얘기가 나오면 1등이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언제 인수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기는 해요. 왜냐? 결국은 고객사로 거의 삼성전자만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려보면요. 팹리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파운더리 없이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IP를 공유하고 있는 IP 파트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운드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가는 파운드리에 제작하는 이 반도체의 설계를 해주는 기업이다. 팹리스, 팹 없이 운영하는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삼성전자의 CXL 칩넷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XL과 이 칩넷 사업 분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퀄리타스 반도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운더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대박주로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앞서 봤었던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CXL과도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CXL 그리고 소캠 칩에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소캠 칩까지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게 된다면 퀄리타스 반도체를 이용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CXL과 호환이 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CX를 말씀드린 것처럼 HBM은 데이터 처리 방식이 이렇게 병렬 일자인데 CXL과 소킴 같은 경우는 직렬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퀄리타스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리기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유리기판을 활용한 실리콘 포토닉스를 퀄리타스 반도체가 적용을 시킬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넷 기술을 가지고 실리콘 포토닉스에 적용을 시키고, 자,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세대 칩이 된다. 자, 그래서 유리기판 개발과 함께 실리콘 포토닉스의 적용, 그리고 칩까지 가는 이 하나의 이 반도체 설계를 퀄리타스 반도체가 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 SK하이닉스가 성장할 때 한 5배 갔나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이었던 SK하이닉스가 20만 원 갈 때 100% 성장을 했죠. 자, 근데 한미반도체는 2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됐습니다. 10배 갔어요. 1000%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삼성전자가 유망하고 괜찮은 거는 맞습니다만 상승폭은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파트너사들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높은 상승률을 위해서는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을 봐야 된다. 대신에 하락폭도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고 들어가야 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일봉 차트입니다. 말씀드렸었던 요 2만원 부근에서 목표가를 이미 도달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버텨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세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만들었었던 종목이 그 전저점을 버텨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트의 기본 원리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라인에서 하락이 깊어지지 않고 관세 회복이 나오면서 단숨에 이 자리를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까지 12,000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근데 매물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 저항을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 자리예요. 14,0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새롭게 나오는 이 매물대의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매물대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말씀드렸었던 12,000원까지 13,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자, 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4월 말까지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 상승을 만들어줄 때 요 라인만 뚫어주면 그 다음에 매물대가 상당히 깨끗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쌌다가 2만원을 돌파를 해줄 때 우리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는 3만원, 조금 못 되는 뭐 한 28,000원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라인입니다. 지금의 재료로 25,000원 라인은 무난하게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할 때 사실 상장 이외의 물량들, 요 물량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털었었던 요 물량들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요 물량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요 물량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3만원에서 28,000원 라인 요때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요 라인에서 여기서 우리가 목표가를 도달을 하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매수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아래입니다. 자, 요 라인에서 매수가는 요 라인에서 잡았고, 그리고 목표가는 요 라인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아래로 한 5% 정도 열려져 있나요? 아래로 한 5% 정도 열려져 있고, 상방으로는 현재 12,800원이기 때문에 28,000원만 잡아도 상방으로 한 10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이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죠. 자, 2만원이 1차 목표가인 상황에서 12,800원이 2만원 간다 라고 해도 사실 상방으로 50%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고 하방은 제한적이다. 제가 좋아하는 추천 자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퀄리타스 반도체 현재 주가에서 분명히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냥 지켜만 볼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지 않고 매매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반드시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을 영상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이슈 있고 홀딩 의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2월달서부터 해서 7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자, 그거 말고도 뭐 네오셈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표가 언제, 뭐 매물 소화 과정이 있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공유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트럼프 관세 때문이었어요. 물론 관세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관세처럼 이렇게 시장에 좀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무리 퀄리타스 반도체를 추천을 드려도 내일 트럼프가 관세 이거 없었던 일로, 유예 없었던 일로 해버리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떨어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추천주들, 대박주들도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대응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 문자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요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영상 쭉 내려보시면은 댓글란이 있죠. 이 댓글란에 들어오는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누르면 이렇게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없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지 말라고 해주신 한정은님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걸 아실 정도면 굉장히 오래 영상을 좀 보신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뒤로 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기가 결국은 이제 내내 하락하다가 하루 상승한 거거든요.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시간을 조금 더 차분하게 여유 있게 지금 지켜보는 관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힘들거든요. 혼자서 하게 되면 분명히 힘듭니다. 뉴스에서 막 상승장에다 떠들어대는데 나 혼자 주식 안 하고 있으면 막 조급해지거든요. 하락할 때도 나 물린 것 같은데 옆에서 막 이제 더 떨어진다 이러고 있으니까 조급하니까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공부방 하나 들어오셔서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데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댓글 클릭하셔서 들어올 수 있게 세팅해 놨으니까 문자 보내신 분들은 뭐 그냥 계시면 되고, 이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루트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웃을 일이 좀 계속 되는 그 4월, 5월, 6월 2025년이 되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